꿈 같았던 시간이, 아니, 어쩌면 꿈이었을 시간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어느 날, 분주히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를 언제 만난 거야?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다시 만난 거야? 응? 갑자기? 아빠 처음 만나고 3일 후에 입대했는데, 입대하던 날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그리고 4주 훈련받고 퇴소했나 봐. 전화가 왔더라고. 혹시 엄마,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기억나? 처음 만난 날. 그럼 기억하지. 2000년 6월 16일. 어떻게 잊어?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 캘린더에서 2000년 6월 16일을 검색했다. 금요일이네? 3일 후 입대했다고 했으니까 19일에 아빠가 입대했다는 거고, 그럼 그날 외할아버지가 쓰러지신 거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외할아버지의 건강하셨을 때의 모습이 궁금했다. 장난기가 많고 항상 단정하셨던 외할아버지가 궁금했다. 명함이 있었지?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없었다. 그날 무슨 옷을 입었더라? 교복 위에 뭘 입었었지? 어떤 옷이든 아마도 세탁을 했을 것이 분명했다. 벌써 여러 날이 지났으니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아, 망했어. 다음 날. 엄마, 혹시 후드 자켓 빨았어? 세탁소 맡겼어. 옆에가 조금 흩어졌더라고. 생각난 김에 가서 찾아와. 세탁소에서 옷을 받아 들고는 주머니를 확인해 보았다. 아, 있어. 명함을 손에 들고 있자니 심장이 마구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았다. 명함에 적혀있는 번호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았다. 2000-616. 2000년 6월 16일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날이라는 걸 안 순간 소름이 끼쳤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번호로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무서웠다. 그리고 꿈이라고 느낀 그 순간을 다시 마주하기엔 경건한 의식이 필요했다. 다음 날, 명함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집을 나섰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른 채 무작정 집을 나섰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요. 지금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명함 뒤에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순간을 써보세요. 명함에 쓰라고? 명함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는 문구가 보였다. 추억을 배달해드립니다. 소중한 순간을 써보세요. 상상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쓰면 되는구나.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써내려갔다. 외할아버지가 건강하셨던 때로 가고 싶어요. 그렇게 적고는 상상했다. 예전에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장난 전화 때문에 조퇴한 적 있다고 했었는데 낮술 드시고 취했다고 해서 데리러 가셨다고 했었어. 잠시 후 역시나 기사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 기사님께 명함을 내밀었지만 명함은 보지도 않고 내게 종이 한 장을 주셨다. 주의사항. 첫 번째, 그곳의 물건을 가져오지 말 것. 두 번째, 그곳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 세 번째, 그곳의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발설하지 말 것. 거기 적힌 세 가지는 꼭 지켜야 해요. 그래야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미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또 한 학생이 거기에 남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기사님, 제가 그곳으로 가면 여긴 어떻게 돼요? 학생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은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흐를 거예요. 학생이 없다는 것도 못 느낄만 너무 무서웠지만 궁금했다. 엄마 아빠의 지나온 삶이 궁금했고 보고 싶었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기꺼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나의 첫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서서히 집에서 멀어지는 걸 느낄 때쯤 스르르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잔 건지도 모르는 시간이 지나 날 데려다 놓은 곳은 택시 회사였다. 영광교통. 여기가 어디지? 수십 대의 택시가 한 대씩 줄지어 나가기를 반복하던 그때 저 멀리서 40대의 건강한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외할아버지다. 한 번도 지팡이 없이 두 발로 온전히 걸어다니시는 외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었는데 지금 내 눈앞의 외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시고 생기 넘쳐 보여졌다. 할아버지! 눈물이 핑 돌았다. 정기사님, 막걸리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럴까요? 지금이 3시 반밖에 안 됐는데 술을 드신다고? 택시 회사 근처의 작은 주점으로 외할아버지가 들어가셨지만 난 아직 미성년자이기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언제쯤 술자리가 끝나시려나?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가? 두리번거리면서 잠시 앉아있을 곳을 찾던 중 편의점이 눈에 띄었다. 언제 술자리가 끝날지 모르기에 편의점 앞 파라솔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다. 기다리다 보면 나오시겠지. 편의점에서 음료 한 병을 사선 파라솔에 자리를 잡았다. 두어 시간이 지났을까? 취기가 제법 오른 듯한 모습으로 외할아버지가 나오셨다. 이렇게 마르셨었나? 매일 구부정하게 계셔서 몰랐는데 키가 크시네? 택시를 타시려는 듯한 모습에 나도 얼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놓치면 안 돼.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추격전이 시작되고 20분쯤 달렸을까?
도착한 곳은 전에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여긴 왜 온 거지? 외할아버지가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걸 보고 잠시 기다렸다가 따라 올라갔다. 테이블에 앉아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시려는 외할아버지 뒷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딸아, 아빠 좀 데리러 오지 않을래? 아빠가 많이 취했거든? 나 아직 퇴근하려면 1시간 남았는데 누구랑 있는데?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 취했다고 버리고 갔네? 딸아, 네가 아빠 좀 데려가라. 어딘데? 여기가... 잠깐만, 직원 바꿔줄게. 전혀 취하지 않은 외할아버지가 취한 척 작은 딸, 울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있었다. 두리번 아르바이트생을 찾으시던 외할아버지가 아르바이트생이 안 보이자 갑자기 내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제스처와 함께 전화기를 주셨다. 아, 여보세요? 네, 저희 아빠가 많이 취하셨나 봐요. 죄송한데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가 팡세라는 곳인데요. 난 팡세라는 카페 이름만 알 뿐 동네나 지역은 전혀 몰랐다. 근데, 장위동 팡세요? 네, 장위동 팡세, 맞아요. 외할아버지를 쳐다보니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맞구나, 휴. 저희 아빠가 좀 취하셨나 봐요. 제가 20분 내로 갈 테니까 어디 못 가시게 해주세요. 아,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등 뒤로 딸이 주르륵 흘렀다. 뭘 하시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가씨, 고마워요. 딸한테 장난 좀 쳤어요. 아, 취하신 게 아니고 연기하신 거네요? 작은 딸 말고도 큰 딸, 사위한테도 전화했는데 누가 먼저 오는지 보려고. 아, 언제 이모랑 이모부한테도 전화를 하신 거지? 택시에서 하신 모양이구나. 아가씨, 밥 먹었어요? 고마워서 내가 오므라이스 사줄 테니 먹어요. 네? 괜찮아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처럼 보여요? 아직 손주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아닌데. 여기 오므라이스 맛있으니까 먹어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와 외할아버지가 주문해주신 오므라이스를 먹으려니 눈물이 났다. 살아계신 외할아버지랑 이렇게 대화한 게 처음이었다. 태어나서 외할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할 때부터 외할아버지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행동장애가 있었기에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20분쯤 지났을까? 단정하게 차려입은 엄마가 헐레벌떡 계단을 올라 카페로 들어섰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외할아버지 앞에 선 엄마가 외할아버지의 장난 가득한 표정을 보고는 이내 안심하는 듯했다. 아빠, 뭐야? 취했다며? 집에 못 간다며? 울 딸, 진짜 20분 만에 왔네? 조퇴한 거야? 그럼 조퇴해야지, 안 해? 과장님이 아빠랑 통화하는 얘기 듣더니 얼른 가라고 해서. 울 딸이랑 술 한잔 더 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때 덩치 큰 남자가 더 덩치 큰 남자를 업고 카페에 들어왔다. 엎혀있는 남자의 왼쪽 다리는 이상한 쇠막대기로 고정되어 있었다. 한눈에 봐도 엄청 아파 보이고 위태로워 보였다. 장인어른, 왔어? 이분은 누구? 제가 못 걸으니까 친구 불러서 엎혀왔죠. 덩치 큰 두 사람에 가려져 못 봤던 이모가 씩씩거리면서 외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강서방을 다 불러? 언니, 우리 아빠한테 당한 거야. 뭘 당해? 아빠 멀쩡한 거 안 보여? 술 취한 척 우리 부른 거라고. 세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너무 재미있었다. 아니, 그럼 아빠 취했다고 전화하셨던 아저씨는 어디 계셔? 여기 오는 택시에서 기사님한테 부탁했지. 아, 그럼 나한테 전화한 아르바이트생은? 여기 옆에 아가씨한테 부탁했고. 일제히 네 사람이 날 쳐다보았다. 난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